안녕하세요. 뜨개질의 신 뜨신입니다. 오늘은 뜨개질 영상은 아니고 뜨개질 작품들,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 전 그러니까 이제 벌써 거의 3, 4주 정도 전에 디어 코바늘 님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뭐랄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들으면서 또 뭐랄까 좀 새로 들은 생각도 있고 해서 한번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루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디오코바늘님 영상의 댓글로 저도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봐도 좋겠다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괜찮으냐 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먼저 뜨개질 도안의 디자인 저작권 이 가능하느냐 뭐 이거는 뭐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네네 가능합니다. 예스.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뭐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작권 같은 거 디자인이든 뭐든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은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꼭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또 보호를 또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물은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창작물이 본인이 창작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 저작권 등록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만큼 더 권리를 지키기 쉬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작권을 등록하면서는 또 예를 들어 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거냐, 이 기법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거냐,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내 작품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뜨개 디자인에서까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뭐 어떤 발명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는 큰 회사들의 휴대폰에서 들어가는 비밀 같은 거 그런 게 세세하게 다 하잖아요. 아무튼 일단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여기까지는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간단히 넘어가도 되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뭐 미리 뭐 대본이나 스크립트 같은 걸 준비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서 내용이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약간 뭔가 이슈화가 된 게 사실 얼마 전에 그 즈음에 디어 코바늘 님이 영상을 올려주셨을 때쯤에 약간 디자인 도용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A라는 분이 B 디자이너의 분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뭐 이래저래 뭐 디자이너 분들도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뜨개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 디어 코바늘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특히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바늘도 비슷하지만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어 짧은 뜨기, 사슬뜨기, 짧은 뜨기, 긴 뜨기, 한길긴 뜨기 이 기초 기법으로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을 약간 뭐랄까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뜨개질도 역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많은 작품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누가 봐도 이거는 독특한 디자인이다. 누가 봐도 독특한 디자인 혹은 새로운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뭔가 확실하게
주장을 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로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예로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양말 수세미를 떴었는데 그러면서 뭐랄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대부분의 작품들을 뜨면서 영상을 찍고 그거를 후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방송을 하는 와중에 어떤 시청자분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누구누구님 도안 뺏긴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짧은 뜨기와 긴 뜨기 그리고 한길긴 뜨기로 그거 만드는 거고 양말의 모양은 그냥 이건데 그걸로 해서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주장할 수가 있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분의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뭐랄까 코스도 다른 부분이 있고 기법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데 이게 똑같다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똑같다고 해서 이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왜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통용되어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양말을 뜰 때는 이런 식으로 떠라, 옷을 뜰 때는 이런 식으로 떠라, 약간 줄일 땐 이렇게 뜨고 늘릴 땐 이렇게 떠라, 약간 통용되어 있는 기본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떴을 때는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각자 디자이너 분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저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까지는 그게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작이란 거에 거기다가 이미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 일반 호빵 수세미부터 뭐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말고는 뜨지 말아야 하는 건데 약간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 어느 정도는 저는 넓게 보고 있는 편이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코수까지 똑같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각형 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 백을 만들 때의 기법은 짧은 뜨기로 한다면 솔직히 똑같을 거예요. 밑판은 그냥 돌리면서 사각을 내면서 한 다음에 옆을 올려가던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밑판을 만들고 위로 이제 돌려가면서 올려가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이즈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상을 찍었는데 코수까지 똑같다. 그거는 사실상 애매한 거죠.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그건 약간 도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뺏겼는지 우연하게 낮은 확률로 우연하게 그렇게 똑같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본인 아니고서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코스까지 일부러 똑같이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막말로 사이즈 조금 줄이고 뭐 한두 코 늘리고 뭐 이렇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굳이 긁어 부스스러움을 일부러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무늬가 들어갔는데 그 무늬 배치라는 게 그런 게 똑같다 한다면은 그거는 약간 조금 더 심증이 더 가겠죠. 굳이 이런 특정적인 무늬를 나랑 똑같이 배치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심증이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저작권이 사실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증받는 게 사실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사실상 인증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상호 등록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거를 그 변리사분이라고 하나에게 여쭤봤었어요. 그럴 때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권리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디자인을 등록을 하더라도 이게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던 디자인이다 한다면은 그거는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거를 내가 등록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거는. 설령 내가 남의 걸 보고 뺏긴 건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였어. 그런데 그걸 내가 등록을 했고 그게 그 저작권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제가 한창 유튜브 이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특정 그 원형 호빵 수세미 안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호빵 수세미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막 이 도안은 내 도안이라고 막 고소하고 싸웠던 것들을 일이 있었거든요. 유튜브 상은 아니었고 그게 뭐 블로그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면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흔한 디자인이고 예전부터도 옛날 책에서부터도 있어 왔던 디자인이고 외국 책에서부터도 있어 왔던 디자인인데 그걸로 막 고소를 하고 다니면서 막 블로그에 쫓아다니면서 이거 내 거다 내려라 막 하는 거예요. 그 수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왜 이게 당신 거냐고 나는 이거 내가 산 미국 책을 보고 뜬 건데 이게 왜 당신 거냐고 했더니 그건 미국 책이지 한국에서는 내가 먼저 등록했다. 그러니까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아마 그거 제대로 인정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시피 이게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 권리를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흔하게 있어 왔던 거라든지 너무 보편적인 것들은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약간 누가 봐도 이거는 새로운 창작물이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정받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디어코바늘 님도 그거 말씀하셨지만은 그거에 너가 만들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만들었던 제작 과정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인정받기가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겠죠. 약간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대부분의 디자인을 이렇게 생방송 중에 생방송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다시 보기 영상들이 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저도 뜨개질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요즘 들어서는 뭔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영상들을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고 그러니까 조금 더 풀고 올리는 느낌이 있는데 제 초반에는 그게 너무 찜찜했던 거야. 이거 저작권 이거 너무 흔한 건데 이걸 내가 이미 딴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올려도 될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미 비슷한 걸 다 많이 올려놨던데 그런데 굳이 내가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약간 그런 혼자만의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약간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말하자면은 그렇더라도 좀 다르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들은 뭐 나만의 방식으로 좀 기법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올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조금 바꾼 거나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이런 그러니까 당근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것도 도안도 너무 뻔하잖아요. 당근이나 무나 근데 거기에 자기 색깔이 분명히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코바늘 기법으로 해서 물을 떴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은 정말 한정적이죠. 그런데 코바늘로 물을 떴다고 해서 그 모든 무가 내 거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다면 거기서 코스가 다 똑같다면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거 뭐지 도안을 카피했었던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카피해서 올리셨던 분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덜하고 해서 그냥 다들 비슷한 거 보면 유튜브를 영상을 보면은 뭔가를 검색해 보면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다들 이렇게 올리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올릴까라는 생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보 뜨개 유튜버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한 거는 아니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좀 좋게 풀어가면은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한 조치가 있어야겠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디어코바늘 님의 영상이 그대로 도용이 돼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영상의 음성을 지우고 뭐 예를 들어 다시 외국어로 더빙을 해서 그대로 다른 채널에 올라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와 저런 일까지 있구나 싶으면서 놀랐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저작권들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의 개념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뭐 한 분이라도 더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몰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말할 수 있으면은 뭐 실수할 일도 없고 좀 더 잘 뭐랄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작품들의 이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좀 더 깨끗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무튼 그렇다면 뭐 얘기를 했지만은 애매한 부분들 음 말했다시피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호빵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뭐 시자코 뭐 딸기 같은 경우에도 시자코를 몇 개로 시작하냐 에 따라서 일단 처음 시작호로 뭐 10개, 8개 그런 거 한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꼭다리 디테일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 개성이나 특성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흔한 것들을 저도 안 올리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면은 뭐라도 하나 약간 너무 보편적인 걸 할 때는 뭐라도 하나 억지로 아니면 새로운 거라도 집어넣어야겠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거를 초반에 시작했을 때 얘기를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자면은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상은 거의 안 올렸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코바늘 대바늘 기초 영상만 올리고 작품 영상은 올리기 이제 막 시작했을 즈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고 있을 즈음 그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그 당시 또 이제 뭐 유튜브에서 또 사람들이 인기 많은 수세미가 있어서 나도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가져왔던 수세미 영상이 아니고 봤는데 그냥 그럼 저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랄까 그 영상을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었으니까 저도 그걸 보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건 아니고 아프리카 TV에 먼저 올렸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원작자분이신지 그걸 보고 이거는 내 거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기법은 달랐어요. 왜냐면 그 모양을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나름의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약간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사실상 뻔한데 뭐 어쨌든 디자인이 같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영상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저만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떠서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러니까 약간 아무튼 그렇게 괜찮다는 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걸 서로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통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음 그런데 제가 새로 디자인을 올렸을 때도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 새로 올린 그 작품에, 그러니까 수세미에 대해서도, 그거 내 거라고 하셨거든요. 말하자면은, 다르게 올리신다고 하셨는지 똑같이 올리셨네요 하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따로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근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왜냐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늘로 무엇을 뜨는 거는 뻔하잖아요. 짧은 뜨기로 시작하냐 한길긴 뜨기로 하냐 뭐 그런 거의 차이와 이 양말을 떴을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양말이 자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사물을 뜰 때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코바늘 기법으로 뜬다면 솔직히 뜨는 방법은 거의 뻔해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특별하고 독특한 기술로 쓴 게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짧은 뜨기, 긴 뜨기, 한길 긴 뜨기 그런 걸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생각하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아무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을 더 모르고 더 실수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저작권에 대해서는 너무 주장하는 거는 약간 그 뭐랄까 뭐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약간 그러니까 디어 코바늘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워낙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미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이미 나와 뭐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내 거라고 나는 남의 것들을 그렇게 응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내 거를 쓴다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오픈돼 있는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디어코바널님의 영상을 보면서 약간 조금 더 뭐랄까 다들 서로 디자이너나 그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뜨개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뭔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세하게 종이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디오코바늘님이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이 영상은 저는 저의 뭐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보태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뜨개질 이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그 경계에서 그 선을 약간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약간 이런 일도 벌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서 디자인 저작권이란 그러니까 뜨신 생각에서 한번 나름의 그거 개념을 한번 그러니까 뭐라 정리해서 내려 본다면은 뭔가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디자인에서는 사실상 주장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혹은 약간 그때 이슈 유행했던 작품들 그거 디어코버너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안 뜨신다고. 그런데 그런 거를 뜨는 것조차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떴던 것 중에 하나가 동백이 가방. 요거 한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동백이 가방을 떴었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떴었죠. 저도 떴고.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뜨는 것조차도 사실상 동백이 가방이 그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에서 공효진 씨가 그 들고 나온 가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진을 보고 뜸에도 그러니까 각자 모든 디자인들이 뜨는 방법이 뭐랄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가방을 뜨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둥이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사이드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사이드로 가지만 또 가는 기법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 영상도 보고 이제 끝부분 디테일도 다르고 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거를 떴을 때 코스 하나까지 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따라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그 말하자면 이 원작자분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데 캐릭터 수세미가 약간 그 일 얘기했죠. 제가 그거 뜨신 수세미 팔아도 될까요? 라는 영상에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뜨지만 저작권은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 카카오 캐릭터니까 카카오 업체에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로 해서 영상은 찍을지언정 그걸로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건 사실상 엄밀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걸고 넘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이런 거는 홍보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면 안 건드리고 개인들이 작게 파는 것도 굳이 건드리진 않겠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조차도 예를 들어 저희가 항상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팔진 않는다. 다만 수익을 내지 않고 선물을 해주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수세미를 판매하시거나 그럴 때에 판매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런 저작권이 없는 제품을 파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거는 결국에는 알아서들 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약간 두서가 없지만 그래도 잘 알아서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작권을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약간 특정적인 것들 요렇게 전에 없었던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특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발바닥 혹은 똑같은 아보가도를 떴어도 이렇게 뭔가가 그냥 전혀 다르다면은 문제가 될 게 없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초보 유튜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이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자인이나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스텝을 거치냐면 보통 예를 들어 시청자들이 뭔가를 만들어주세요 혹은 뭐 제가 뭐 어떤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한번 그냥 생각나서 만들어 볼 때도 있지만 한번 유튜브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검색을 해보죠. 딸기 수세미 검색을 하면 주르륵 뜨고 막 뜨잖아요. 없으면은 그냥 딱 만들고 있으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비슷한 모양이라도 최대한 억지로라도 그 모양을 바꿔서 약간 새로 그러니까 그 수세미를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딸기 수세미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대표적인 예가 또 이거 유로피안 산타 할배 수세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세미를 많이 떴으니까 이거 수세미로 예를 드리는 건데 산타 수세미를 검색해보면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비슷해 보이는 도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산타를 뜨기는 떠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뜰 수도 없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저런 형태긴 한데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상 만드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배가 나와줬죠. 유로피안 산타 할배.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지 인기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 영상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수세미를 뜨는 걸 본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도안을 만들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최대한 안 볼라 그래요. 왜냐면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내가 그 만드는 걸 내가 그냥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창작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그걸 만드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본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패턴을 약간 내 도안에 약간
적용을 시킬 여지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정말 비슷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기법이 한정돼 있으니까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처럼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한 양말 같은 경우 간단한 도안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좀 약간은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디자이너 분들도 뭐랄까 뭐 제 영상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작품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유튜브도 이제 결국에는 수익 창출 이제 광고비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때가 이슈가 뭔가 어떤 수세미가 제가 계속 수세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수세미가 많다 보니까 어떤 수세미가 약간 인기가 있는 것 같다면은 하는 입장에서 안 뜨기는 힘든 거죠. 근데 비슷한 도안이면은 그냥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다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곰돌이 안 뜨다가 곰돌이를 떴던 이유가 뜨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도안에 체인지를 주면서 나름의 저의 기법을 녹여든 거거든요.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계속 이렇게 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심심한 사과를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뭐랄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과 디자이너 분들 에게 개인적으로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